이 세종시가 그 초중등 전학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에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논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산울초중 통합학교 문제, 먼저 거기에 산울초, 산울중 설립 경과가 있습니다. 이걸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 세종시 교육청이요, 2020년 8월에 중투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산울초 설립 계획서를 냈어요. 이때 산울초는 33학급, 산울중은 31학급이었어요. 근데 중투위에서 부결 판정받아요. 부결 판정 받는 중요 이유가 학생 인구 감소였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학생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해서 부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년 4월에 역시 또 설립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이유로 부결됐어요. 똑같죠. 다만 이제 부대 의견으로 그렇다면 초중학교 통합학교를 쓰는 게 어떠냐라고 이 사람들이 권유를 해요. 부대 의견으로. 자, 그러다가 이제 21년 7월 산울초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바른초가 역시 31학급 설립계획 제출서 역시 또 부결됐다가 21년 10월에 초중 통합을 반영해서, 이것도 참 약간 이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자, 아니 바른초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왜 산울초, 산울중학교 초중 통합을 반영하면서 그러면서 바른초 50학급을 승인을 해줘요. 결국 세종시교육청은 22년 1월 올해입니다. 산울초 19학급 그리고 산울중 34학급 규모, 그래서 53학급으로 설립계획서가 결국 이제 설립계획서를 제출해서 통과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학생 인구 감소라는 거, 이것이 이 부결 이유였다는 거. 또 하나는 산울초가 처음에는 33학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해서 산울초 19학급으로 줄어들어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종시 교육청은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나? 자, 첫째입니다. 중투위 재검토 판정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학생 인구 감소였어요. 그런데 당시 이 세종시 교육청이나 중투위는 학생 인구 감소를 전국 인구 증가율에 의존했다는 거죠. 자, 2021년도에 전국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당연히 학생 인구 감소로 나옵니다. 그건 전국적인 통계예요. 세종시는 다릅니다. 세종시는 당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4.2%예요. 자연 출산율. 그러니까 여기는 4.2%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인구 유입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과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 오는 사람. 여기서 순이동은 전입해 오는 사람에서 나가는 사람의 숫자를 뺀 숫자거든요. 그 순이동이 2336명이에요. 이것은 7.4%예요. 전체 인구 변동을 따져서 7.4%가 증가를 보인 거예요. 자, 자연 증가는 4.2%고 인구의 순수한 유입이 7.4%나 증가를 한 거예요. 이것은 상당수의 인구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영 안 했어요. 이걸. 세종시의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을 전혀 무시하고 전체 우리나라 장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가지고서 학생 인구의 감소 사유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학급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33학급에서 19학급이에요. 학생 수가 분명히 늘어나는 것은 전제하는데 학생 수 감소로서
19학급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분명 이제는 그 인근에 있는 산울초등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고 타적 학교로 배정받아서 다니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얘기가 있느냐? 있어요. 어디냐? 아름중학교예요. 아름중학교도 이렇게 인구 추계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요. 아름 지역의 그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아름 중에 배정받지 못하고 타 지역, 이 종촌동, 고운동으로 간 학생이 131명입니다. 20년도에는 150명이나 돼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교육청의 이러한 잘못된 행정 처리로 어떻게 보면 업무의 미숙이 어떻게 보면 무능이에요. 이거는. 이것으로 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이 아름 제2 캠퍼스 설립이 됐어요. 올해 학생을 받습니다. 올해 5월달 준공 예정이고 올해 2학기부터는 학생을 받아요. 그러면은 타 지역 간 학생들 여기 이제 규모가 좁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배정됐어요. 걔들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전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전학 못 받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학부형들한테 타 지역 중학교를 배정받을 때 교육청이 약속을 했어요. 일단 갔다가 아름 제2 캠퍼스가 건립이 되면은 이쪽으로 전학 오면 된다. 그렇게 해주겠으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을 또 번복했습니다. 받아줄 수 없대요. 왜? 동일 학군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그 당시 어떤 임금변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가 지금에서는 또다시 말을 번복하고 있어요. 지금 산울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엉터리 인구 추계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학교 규모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은 결국 타 지역 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저는 엄청 높다고 봐요. 그럼 이 중학교는 그나마 3년이죠. 초등학교는 6년이에요. 6년간을 인근 학교를 놔두고 멀리 있는 학교로 애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따르는 교통안전, 신변안전, 그리고 학부형들이 그 학생들이 통학 문제, 이러한 고충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중투의 심사를 받는 규칙이 개정이 돼요. 이것이 20년도 2000년도 4월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름 제2 캠퍼스도 5번이 부결됐다가 그래서 안 되니까 자체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 당시 바뀐 게 뭐냐면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면 300억 이하면 이 중투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아름중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제2 캠퍼스가 설립이 됐어요. 자, 그런 전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예산 항목을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00억 이상이 돼도 중투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돈이 200억이 넘는 돈이었기 때문에 중투의 심사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부결이 됐어요. 왜 아름중처럼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 문제였고, 자, 셋째는 이 원고리 등하교에 따르는 아까 말씀드린 이 학생과 학부모의 그 고통을 과연 이 사람들이 주목을 했나?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아예 그 부분에서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왜? 인구 추계에 대한 그 방법을 난 그래요. 교육청이 과연 이것을 알고 있었나 이 방식을.
아마 몰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 대한 관련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아까 가장 큰 게 인구 추계 잘못한 거고요. 핵심이 또 하나가 넷째 나오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절차적 하자가 있어요. 초중등 교육법에는요. 이게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그러니까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다 들어갑니다. 학교를 통합 운영할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청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당시 6-3 생활권 입주자들이 청약할 당시는 이것이 초등, 중등 분리된 학교를 계획에 서 있을 때예요. 이것을 보고서 청약을 했던 거예요. 하고 나서 이것을 바꿨어요. 그럼 이해관계가 당연히 충돌되잖아요. 그럼 그 의견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들도 의견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세종시 교육청은 지금 절차적 하자까지 범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될 경우 그 문제가 첫째는 학생 수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33학급에서 19학급이 됐기 때문에 인접 인근 학교가 아닌 타지역 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런 원거리 통학에 따르는 학생의 교통, 신변 안전,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이 신체적 희적 구축, 그것도 6년간이나 이것이 지속된다는 거죠.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자, 셋째는 통합학교장의 전문성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이 초등과 중등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교대와 사범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진 양성 과정에서 교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중 통합학교는 양쪽을 아우르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만일에 중등에서 사범대를 나오신 분이라면 이 초등 과정을 몰라요. 또 초등이 만일에 통합학교가 된다면 중등 과정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만약에 설립을 한다면은 여기에 따르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 문제가 선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완되지 않는 채 그냥 그 중에 어느 한쪽에 전공한 사람을 이쪽의 학교장으로 배치한다는 거죠. 이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지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음으로써 인지 및 신체적 발달 단계가 서로 다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 조성의 문제도 서로 달라요. 이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 운영이. 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또 학교 환경 조성은 어디에 맞출 것인가?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바꿔서 말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생활지도의 문제를 그냥 동생된 그런 그룹의 사람들과 그리고 나이가 든 어떤 누나나 형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인성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가장 큰 것이 아까 말한 학급수 감소에 따른 학생 수용, 이거는 큰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거리 통학에 따르는 학생들이 6년간의 구축,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장의 전문성 문제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래서 제 입장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 초중 통합학교 산후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TF를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민간 TF는
입주 예정자 비율을 70%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교육 행정관료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안내하는 역할, 자문 역할에 그치 아니고 그 의사 결정을 입주민한테 한번 바뀌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민간 TF에서 전면 백자로 의견이 수렴되면은 조속히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후증 문제는요, 아까 우리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가 현재 있는데 이 학교 시설을 더 멋지게 꾸며줘, 응? 아니면 선생님들 숫자를 늘려줘, 그렇게 요구하는 게 좀 아니잖아요. 아, 왜 멀쩡하게 원래 있는 학교 계획에 있던 것을 왜 바꾸냐 이거예요. 왜? 그러면서 이 학급수를 줄여가지고 바로 애들이 원거리 학교로 이제는 배정받아 다니는 그 강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에요. 여기에 문제 핵심이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학교를 어떤 덤으로 더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딴 학교 그대로 좀 해달라 이거예요. 단순해. 지금 엄청 소박해요. 만약 이게 진행된다면은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학부형과 학생이 간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 안 져요 지금. 교육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가서 만약에 원안부터 재검토하게 된다면은 개교가 늦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학교 이 승인된 지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고, 그리고 교육감 선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요 기간 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설계 기간 단축하고 그리고 공사 기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은 이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학교 개교는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자기 지역의 학교가 아닌 타 지역 학교로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학을 다시 학교가 설립돼서 오려고 하니까 동일 학군이라서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봐요. 왜? 제가 이제 관련 그 규정을 거기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교육법 시행령에 중학교의 전학이 초등학교도 비슷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관의 중학교에 하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 편입학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쭉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학교군이라는 것은 중학교가 2개 있을 때는 학교군에 속해요. 학교군. 그리고 중학교가 하나 있을 때는 학구라고 해요. 중학교가 하나 있을 때는 학구, 그 지역 내에 중학교가 2개 있을 때는 학군 그래요. 근데 이때 이제 초등학교가 속하는 것은 학군이나 학구에 초등학교가 속하는 지역으로 거주지가 있어야 된다. 거주로 옮겨야 된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름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름이 지금 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름동 소재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이사를 와야만이 이제 여기에 전입하기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현재 이 사람들은 뭐예요? 타지에서 지금 온 게 아니잖아요. 전에 왔었어요. 왔는데 학교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 학교를 다른 데서 오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학교를 다니려고 와서 이 지역에 있었어. 근데 학교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지금 배정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조항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 대전 이사 가려면은 자, 방법이 있어요. 뭐냐? 자기들이 이렇게 담당자들이 이제 무슨 책임제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이제 법규에 해석하면 똑 떨어진 부분이 없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책임 문제가 따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려할 수도 있어요.
라는 거 이해합니다. 왜? 똑 떨어진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조례라는 게 뭐예요? 상급 법령이 의임을 하거나 아니면 상급 법령에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까 조례가 발생하잖아요. 이걸 만들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 이까짓 게. 이것이 이게 교육감이나 여기에 담당자들이 약간만 생각하면 가능한 건데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반드시 해결해 보려고 해요.